죽으라고 이 XX야. 아우, XX 하려고 XX 하냐? 씨. 아우, 밤새 게임했는데도 제자리 걸음이네. 너 또 밤새 게임한 거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길 때까지 할 거거든? 말리지 마. 뭐야? 왜 로그인이 안 돼? 해킹 당했나봐. XX. 잠깐, 거기까지. 밤새도록 게임에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온라인에서 욕설까지? 에휴, 안 되겠네. 지금부터 정보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중독에 대해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 여행의 길잡이 코딩 선장 이기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보와 사회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코딩 선장과 함께 배우니까 전혀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았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코딩 여행이 계속 될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오늘의 코딩 여행 출발! 오늘은 정보사회에 의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보와 정보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용될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사회의 예절과 저작권, 정보보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정보사회의 사이버 윤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이해하고 정보 보안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바르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지혜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은 걸 알 수 있겠네요.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윤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절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하죠. 예절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우리 생활이 온라인으로 넓어지면서 온라인 예절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온라인 게임 하면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거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마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행동하는 것을 사이버 윤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예절을 지키지 않아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받은 경험을 발표해 봅시다. 다음 상황에서 지켜야 할 사이버 예절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사이버 예절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반드시 서가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도 항상 사이버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개인정보와 저작권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저작권은 뭘까요? 저작권은 누군가가 제작한 글이나 작품 등과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작한 글이나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커지겠죠. 개인정보와 저작권은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전달해드릴 내용은 정보 보안입니다. 최근 유명한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에서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다. 두 번째,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세 번째,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 회원 가입 시 즉각 차단한다. 네 번째,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 번째,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공동사용 PC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여섯 번째, 인터넷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함부로 받지 않는다. 일곱 번째,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와 저작권, 그리고 정보 보안을 살펴봤습니다. 활동하기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활동하기를 통해 저작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여러분의 저작권 보호 지수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작권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올바른 컴퓨터 사용입니다. 앞서 배운 사이버 윤리와 저작권, 그리고 정보보호 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사회를 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인터넷 중독, 음란물, 거짓 정보 유출, 사이버 피싱 등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보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하고 지켜야겠죠. 다음 보기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말해봅시다.
활동하기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은 컴퓨터 사용을 규칙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신이 다소 위험한 사용자군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코딩 선장님과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럼 끝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사이버 윤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입니다. 저작권은 누군가 제작한 글이나 작품 등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저자에게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컴퓨터 사용을 위해 인터넷 중독, 음란물, 거짓 정보 유출, 사이버 피싱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여행이 되셨나요? 하루하루 배운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코딩 선장님이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